네, 가구 빡셉니다. 하지 마세요. 돈 몇 푼 벌다가 스트레스 오지게 받습니다. 유럽은 기본적으로 재고가 있는 게 아니면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뭐 그거를 예약으로 받기도 애매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뭐 찾으면 나오거든요. 이태리 쪽 업체들이 싼 데가 많아가지고 이태리 쪽 조금만 뒤적거리면 나오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 초보가 접근하기엔 더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다가 요즘 중국 짭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요즘 가구 트렌드가 진짜 막 돈 많은 사람들 아닌 곳에서는 비싼 가구를 사고 막 이런 분위기가 요즘 좀 아니에요. 그리고 이사도 요새 좀 자주 다니기도 하고 1인 가구가 필요할 만한 아이템들을 파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리고 1인 가구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4인 가구 뭐 이런 대가족들이 주류가 될 일이 없잖아요. 저희 회사 직원분들 그 20대 분들 많은데 결혼은 그래도 뭐 할 생각들이 있는데 애 낳고 싶다는 친구들이 없어요.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소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VOD 강의, 현장 강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기본적인 거는 비슷한데 제가 현장 강의에서는 VOD에 있는 내용은 잘 얘기를 안 해요. 왜냐면 어차피 VOD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거든요. 현장 강의를 하면. 근데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사전에 준비할 때 VOD를 보고 오게 만들기 때문에 VOD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잘 얘기를 안 하고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다 공유가 됩니다. 왜냐면 VOD 강의랑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으면 풀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. VOD만 듣는 게 낫지. 그래서 시간과 뭐 여력이 되시고 서울 근방에 있으시면은 저는 오프라인 강의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VOD도 훌륭합니다. VOD 총 플레이 시간이 17시간 정도 돼요. 17시간짜리 구매된 강의 보신 적 있으세요? 네이버 광고비 매출 대 몇 프로? 요거는 정답이 없고 그냥 광고비 대비 수익이 남으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광고 태워가지고 5% 나올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고 예를 들면 뭐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마진이 30%인데 광고비를 한 좀 많이 쓰면은 한 15%에서 20%까지 쓴다. 그렇게 해서 10%가 남다. 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. 광고비를 막 25% 태우고 5%만 남겨서 한다. 그러면 그 광고는 잘못된 거예요. 보통 최적화된 좀 광고를 돌리실 것 같으면 30% 마진 남는 상품을 마진의 10% 정도를 광고를 태워가지고 그 20%를 계속 먹을 수 있게 그 정도 세팅을 해야지 광고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근데 그만큼 많이 팔리면은 한번 내가 받아가지고 사진 찍는 게 좋고 그 정도로 많이 팔리시는 게 아니면 하루에 뭐 한 개 정도 최소 한 개 이상 매일 팔리면 그거는 직접 찍는 게 더 낫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두 개 팔린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퍼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공식 홈페이지에 인불 빼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네 맞아요. 써님 말씀대로 쿠팡은 지금 답이 없어요. 정품거래 증명서를 해당 해외 업체한테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누가 줘요? 말도 안 되는 거지. 지금 쿠팡이 요청하는 모든 정품 소개용 자료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냥 팔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너네 같은 소상공인 명품 팔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쿠팡에서 명품을 막 적극적으로 파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 그런 걸 미쳤다고 줘요. 그 병영 수입 업체들도 그게 자기들 자산인데 그걸 미쳤다고 주고 쿠팡에서 팔겠냐고요. 근데 쿠팡에서 명품 파는 건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쿠팡에서 명품 사는 사람 본 적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. 제 주변에 쿠팡에서 명품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살 리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쿠팡에서 명품 파는 거에 대한 집착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네, 공식 판매처가 있는 거랑 우리가 파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. 다 파셔도 돼요. 구글 검색할 때 $2보다 더 저렴한 서드파티 찾는 경우 있죠? 노하우. 구글에서 뒤적거려야죠. 구글밖에 없습니다. 다른 나라에서 맞아요. 뭐 찾았는데 막 내가 원하는 나라에 없고 엉뚱한 나라에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배대지가 없는 국가에서 소싱처를 찾으면 좀 애매하죠. 그게 좀 문제죠. 그런 경우에는 배대지로 보내고 2번 배송비가 나가는 것까지 계산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. 네, 구글 검색할 때 국가는 바꿔서 해야 돼요. 정확히 하려면은 VPN까지 바꾸면 조금 정확하긴 한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. 요즘. 언어도 번역기 써서 검색하는 경우는 요즘은 잘 없어요. 구글에서 알아서 좀 번역해서 검색 결과를 나타내주거든요. 영어로 쳐도. 근데 좀 희한한 언어 같은 경우, 뭐 터키어 이런 애들은 또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좀 바꾸긴 하는데, 근데 쇼핑몰들이 기본적으로 해외 쇼핑몰들도 영어는 좀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웬만해서는 영어로 검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독일만 하고 있으시면 매출이 많이 안 나오시겠죠, 그렇죠? 요즘 독일만 해서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, 미국, 일본
소싱이나 판매가 비슷해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무조건 좋습니다. 네, 무조건 좋고 몇 번 좀 한 서클 돌잖아요. 그러면 되게 쉬워요. 그 국가에 있는 상품들 다 할 수 있게 돼요. 진짜. 일본은 좀 검색하는 것도 조금 처음에는 어렵거든요. 역으로 번역해가지고 또 확인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면 또 금방 적응합니다. 일본 아마존이 괜찮아요. 아마존 아직도 제 기준에서는 노다지예요. 많이 안 하기 때문에. 중국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이 유럽 구매 대행 하는 사람들보다 일본 구매 대행 하는 사람이 더 적을걸요. 그 매출 규모가 당연히 좀 적으니까 일본이 아까 제가 점유율 보여드렸잖아요. 작년에 3%인가? 네, 그 정도 되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구매 대행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영국 구매 대행은 난이도 쉬워요. 독일하고 똑같잖아요. 네, 쉽습니다. 영국도. 영국이 근데 파운드도 너무 비싸고 좀 FTA 협정도 이제 좀 애매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네. 영국 브랜드를 해야지 좀 메리트가 있는 상태예요. 영국은.